네, 이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취지, 네, 거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창업 생태계를 우리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욕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편을 하고 있고요. 진주 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상남도 창업지원단의 이재훈 단장님 모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그리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이 세 곳을 모시고 창업의 자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 네, 저희 시리즈 벤처스 박준상 대표님 모시고 경남 지역에서 창업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아이템들이 많은지, 시리즈 벤처스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사실은 생각보다 요즘 태풍이 항상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 같은 네네. 소리네요. 네. 태풍의 피해도 피해지만 어떻게 뭐 잘 지내고 계시고요. 시리즈 벤처스 괜찮습니까? 네네. 올해 저희 이제 그 사실 하반기로 오면서 전반적인 사업들 마무리하고 투자들도 마무리하는 거를 좀 벌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출자 뭐 사업들도 여전히 준비 자연스럽게 중. 시리즈 벤처스 소개하시면서 쭉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이거 화면 공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공유 잘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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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어, 저희, 시리즈 벤처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특화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엑셀레이터들 중에서도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엑셀레이터를 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6월 달에 사실은 부산에서 좀 시작을 했었었는데, 2020년도에 경남 쪽 창원으로 본사를 좀 이전해서 현재 경남 중심으로 부산,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개씩은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기업이 현재 40개 정도로 늘었고 현재 펀드는 한 225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40개사가 총 740억의 구속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곽성옥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금융권 또는 벤처 쪽에 있던 분들로 해서 팀원들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경남 지역 최초로 모태펀드 자조합에 선정된 투자사이기도 하고, 경남 지역 최초로 팁스 운영사에 선정된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2017년도 이후 창업한 팀 중에 두 팀이 기업 가치 1,000억이 넘고 있는데 그 두 팀 다 저희가 보유한 팀이고 투자를 한 팀이거든요. 나중에 팀 소개는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3년 미만 스타트업들에게 한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크지 않는 규모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 외적으로 자금 조달을 많이 좀 도와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뭐 발굴을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투자사들이 발굴하는 방법은 사실은 좀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사에 직접 발로 뛰어서 이제 발굴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뭐 IR 데모데이가 됐건 아니면 창업 관련 기관에서 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매칭해준 기업이 되었건 아니면 뭐 본인이 뭐 외부 활동을 하다가 만났던 팀들 실제 이제 발로 뛰는 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 대표님들이 주위에 이제 창업가들을 소개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소개를 받아서 발굴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투자사들끼리, 예를 들어서 VC가 이제 본인들 단계에서 좀 투자하기 어려운데 추천을 해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같은 엑셀레서끼리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못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뭐 같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했던 총 37개 사들도 대부분 그런 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남에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경남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부터 농식품 유통,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스마트팜, 식품, 그 다음에 응원 플랫폼, 뭐 화학, 뭐 거의 다양하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식품 제조가 됐건 뭐 IT 제조가 됐든 기계 제조가 됐든 뭔가 실질적인 제품이 있는 그런 팀들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많이 한 게 아무래도 부산입니다. 부산은 뭐 제2의 도시답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산, 그 다음에 세차 관련 플랫폼, 그 다음에 맞춤 건강식품, 공유 미용실, 그 다음 뭐 컨텐츠, 뭐 로봇, 그 다음 해양수산, 관광,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게, 어, 사실 생각보다 제조 쪽 이거는 그 경남이라든지 울산에 좀 많이 밀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제조 중심으로 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 기능을 다 빠져버린 상태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뭐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강점이 있어서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의 팀 보육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은 서울 경기가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팀이랑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좀 잘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타 저희가 이제 서울이라든지 울산 팀들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만 봤을 때는 조금 울산에서 스타트업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뭐 SK, 롯데, 현대 같은 대기업과 그 밴더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엔 좀 어려운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엑셀레이터들이 특별히 섹터를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 곳은 진짜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VC들은 좀 다르거든요. 바이오면 바이오 전문, 제조업이면 제조업 전문, 컨텐츠면 컨텐츠 전문. 이런 식으로 좀 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곳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엑셀레이터들도 물론 그런 곳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미만 스타트업을 투자를 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섹터까지 나누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그 차별화를 두려고 한 게, 저희 포트폴리오사들의 거의 90% 이상이 저희가 투자하고 1년 이내에 구속 투자 밸류를 올려가지고 받았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엑셀리터 분들 중에서 뭐 창업가 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쪽 출신이 아니고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별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VCI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후속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하고 1년 안에 150억의 투자를 받았고, 킥더들도 저희가 투자하고 1년 반 만에 140억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크리스틴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한 지 1년도 안 돼서 70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80억 투자를 또 받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소재 팀들 중에 현재 8개사가 후속 투자를 받고, 이 팀들이 또 활발하게 기업 가치를 올리고 투자를 받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뭐, 나머지 기타 지역도 후속 투자를 받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같은 경우에 현재 230억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규모 있는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3억 원 내외의 엑셀레이터 치고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엑셀레이터들은 한 1억 원에서 팁스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팁스를 태우려면 2억 원을 투자해야 되니까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1년에 한 5팀에서 10팀 정도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뭐 물론 뭐 대형화된 엑셀레이터들은 당연히 그 이상.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체 배치 프로그램인 시리스트롱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팀 위주로 뽑는다라고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100개사 정도가 투자 유치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매기수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주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배치 프로그램 신청을 해줘도 해줘서 엑셀레이터의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엑셀레이터들이 자체 배치 프로그램들 말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용역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들 어떻게 만나냐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창업 관련 기관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어, 엑셀레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3개월에서 길면 1년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랫동안 보는 것들이 그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투자 유치에 대한 확률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항상 두 가지는 추천하는 게, 서울에 있는 메이저 엑셀레이터 또는 메이저 금융회사나 대기업이 하고 있는 엑셀런트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엑셀런트들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한 개씩 꼭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1년에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엑셀런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엑셀레이터의 관계도 형성을 하고 투자까지 한번 받아보는 전략을 항상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하는 금액이 뭐 3억 원 정도? 작다면 작고 크다는 큰 돈인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자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전략이,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그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랑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3년 미만 스타트업들에게 1억 원의 지원금을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년짜리 기업들한테 3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파트 하나, 그리고 보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보 엔젤 파트너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투자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보증을 매칭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네스트라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 울산, 경남 운영사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신보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보증이 나가는 프로그램이고, 팁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남 지역 최초로 팁스 운영사가 되었는데, 투자금 2억 원 외적으로 8억 원에서 총 10억 원의 R&D 자금을 할 수가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 보증, 팁스 R&D까지 해서 조기에 투자금 포함해서 작으면 10억, 많으면 한 2, 30억을 한꺼번에 투여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팁스 진주에는 어, 그 경상대학교가 저희 보도시험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창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업시설과 산업단지공단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는데 업무시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창원의 유니시티에 3층부터 9층까지 시리즈 X라는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이 착공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을 좀 모집을 할 텐데, 관심 있는 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는 됐고,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례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또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사례, 어, 지금 뭐두 가지 사례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사례, 뭐,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려진 기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맨날 자이언트 케미칼이랑 킥더들, 해당 두 팀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두 팀은, 어, 둘 다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예비 유니콘이고, 누적 투자도 100억 원 이상 받은 팀이고, 매출도 뭐 자이언트 케미칼은 100억 원 넘게 하고 있고, 킥더들은 한 400억 정도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이언트 케미칼은 원래 지역이 잘하는 제조, 신소재 화학 제품을 만드는 팀이고요. 픽더들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메인 매출이긴 하지만 마케팅이랑 컨텐츠를 갖고 있는 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자이언트 케미칼입니다. 자이언트 케미칼 대표님이 저희 회사 곽성욱 대표님이랑 동갑이세요. 굉장히 어리십니다. 85년생으로 2017년도에 사실은 그 인제대에서 하고 있는 인제 IR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고 만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를 해서 찾아와서 했던 말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회사가 조만간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왔다라고 투자가 됐던 뭔가 됐던 자금 조달을 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사실은 봤었을 때 와, 이 대표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제조업을 할까? 그리고 그냥 제조업도 파일럿 라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산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장도 한 2, 30억 들여가지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짓고 나서는 사실은 매출이 좀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이 자이언트 케미칼 강동균 대표님은 사실은 원래 아버님이 SK라든지 롯데의 화학 제품을 그 유통을 하는 화학 제품 유통 회사의 오너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란 게 글로벌의 플레이어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이 어려운데 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 마그네슘 실리케이트가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흡착제,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역할의 소재인데 이게 공업용뿐만 아니라 환경, 식품에 싹 다 들어가는 보조하는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시장성이 있고 글로벌에서 두 명밖에 못 하는데 이걸 국산화하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투자를 좀 검토를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 당시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니라 선도대학교 그 창업 선도대학교 시절인데 경성대랑 제가 부산에 있는 경성대랑 컨소시엄 하고 있었는데 경성대에 추천을 했고 다행히 그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부 사업, 정부 지원 사업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보 스타트업, 부산 스타트업 지점이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스타트업 지점 찾아가가지고 이 팀이 진짜 좋다. 한번 보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사실은 보증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팀장님 봤을 때 이 젊은 친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오너가 따로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는데 되게 팀장님한테 진짜 이야기를 했대요. 팀장님 이거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 한번 가봐라. 그러면 이 대표님 본인이 진짜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걸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읍소를 해서 실제 미팅까지 이어졌고 실제 공장까지 방문을 하니까 사실은 가서 보면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강동균 대표님 이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걸. 그래서 실제 보증도 10억 원이라는 큰 보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시드 머니를 마련을 했고 제가 1년 뒤에 어, 총 1억 5천만 원의 투자를 하게 돼, 50억 밸류에 1억 5천만 원의 투자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사실은 회사가 쭉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1월 달에 1억 5천 투자했는데, 2달 만에 헤이스팅 자산운용에서 30억 투자가 들어와. 그리고 또 6월 달에 한국투자증권에도 30억 투자가 들어와 60억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헤이스팅 자산운용이랑 한투까지는 제가 좀 메이드를 할 때 굉장히 공을 오래 들였어요. 단투랑 헤이팅이 저랑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1억 5천의 투자를 낮은 밸류에 하고 그 이후에 헤이팅이랑 한투가 들어오면서 높은 밸류에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굉장히 좀 메이킹을 많이 해가지고 이까지는 제가 마련해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후 사실은 투자 받은 거는 대표님 역량 또는 헤이스팅이랑 한투에서 했던 역량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팀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아기 유니콘의 제조업으로 최초로 선정된 팀입니다. 아기 유니콘 1차년도에 제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팀이고, 대전을 제외한 지역 팀 중에는 이 팀이 유일했어요. 대전은 사실은 서울에 가깝다고 보면은, 거의 서울 경기인 스타트업이 뽑혔었는데, 지역으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큰 무리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킥더들입니다. 이 킥더들도 사실은 2017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재 IR 통해 가지고 제가 발굴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파트너스라는 이문기 대표님이 하고 있는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팀인데, 여기는 사실은 대표님이 원래 약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를 2017년도에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어, 뭐였더라?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격 의료진단 서비스, 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들어봐도 돈은 R&D 자금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까먹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돈 버는 거는 굉장히 미래에 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대표님이 가장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이 킥더들 대표님 이름이 김태양 대표님입니다. 이 김태양 대표님이 본인이 예전에 어,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는데, 그때도 돈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안 들이고 좀 팔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고, 그 온라인 쇼핑몰은 실제 조금 그래도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회사가 사가지고 엑시트했던 경험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유산균이 좀 대세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유산균을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캐시 플로우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 피토틱스라는 걸 런칭을 하고, 실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굉장히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토틱스가 갖고 있는 이 피토틱스 옐로우는 네이버에서 어, 푸드 포우먼으로 해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피토틱스 블랙은 남성용으로 해서 1등을 또 찍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이 유산균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 피토틱스가 5위에 올라올 정도로 사실은 나름 이제 이름이 있는 아이템으로 좀 안착을 했었었는데, 이때 대표님이 썼던 네이버 광고비가 30만 원. 이 30만 원을 가지고 월 매출 2억 원을 찍었어야 돼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어떻게 30만 원 가지고, 이 네이버는 19만 원을 보니까 어떻게 월 매출 2억 하는지 궁금한데, 저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킥더들 김태양 대표님은 이 마케팅 관련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이 김태양 대표가 와서, 대표님, 내가 30만 원 가지고 월 매출 2억 할 수 있는데, 이 2억을 더 넘게 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든 광고든 뭐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하려니까 4천만 원을 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형 대표님은 월에 30만 원 쓰는 사람이 4천만 원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그래서 김태형 대표가 추천했던 게, 자기 친구가 특전사 출신인데, 자기 친구랑 자기 친구의 친구인 특전사들을 대상으로 군대 병영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유튜브에 기획을 해서 런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공짜로 섭외할 수 있는데, 자기 친구의 친구들은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자기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그 친구들을 계약을 해서 MCM 같은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약사 대표님이 와가지고 유튜브에 병영 체험 프로그램 자기 친구들로 구성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해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엎었던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 프로그램이고, 김태양 대표님의 친구가 바로 에이전트 H, 미션 파스블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 H입니다. 현재는 거의 유튜브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하고 있고, 이 에이전트 H 친구가 뭐 김계람,
짱제 관련했던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게 이렇게 굉장히 잘 될지 몰랐는데 실제 그래서 킥더어드 스튜디오는 현재 그 덱스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H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김계란 본인이 이 피지컬 갤러리 3Y 코퍼레이션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제 카카오에 200억에 팔렸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희가 투자했었으면 저희가 카카오에 200억에 잘 팔았을 텐데 그거를 못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킥더어들은 현재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매출 400억 정도가 나고 있고 작년에 한 60억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하십니다. 대표님이 2017년도에 이야기했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원격 진단을 드디어 그 받았던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상으로 사례 발표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전부 다 황당하네요. 네, 되게 그 픽더 허즈 사례는 투자했을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신 거죠? 가짜 사나이 증명하고 난 이후에. 아니요. 가짜산이 증명하기 전에 저희가 김태형 대표님 말만 믿고 30억 밸류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가짜산에 잘 된 이후에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BNK랑 뭐 IBK라든지 여러 뭐 기보도 들어오고 좋은 투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기업 가치가 가짜 사내가 잘 됐다는 거를 인정을 해줘 기업 가치가 200억이 됩니다. 이게 불과 8개월, 9개월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추가로 3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실제 그러면 가짜 사나이와 픽더 허즈가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 컨텐츠를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메인은 김계란이 했던 3Y 코퍼레이션이고 사실은 에이전트 H는 참여했던 컨셉인데 지금은 근데 킥더들 스튜디오라고 해서 덱스라든지 MCM 역할을 해서 컨텐츠도 기획을 크리에이터들 케어도 해주고 그런 크리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건강식품 마케팅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매출하고 있는 7, 80억은, 7, 800억이라고 했나? 아니야, 400억 정도. 픽더들이? 네. 400억. 네. 400억은 그럼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고 컨텐츠 쪽 사실은 매출은 뭐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컨텐츠 잘 나가는 게 뭐 다이아 TV도 있고 뭐 어디 있죠? 제일 잘 나간 뭐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했던 하여튼 거기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냥 아, 근데 마케팅을 위한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례가 약간, 물론 이제 좋은 창업가를 만난다는 게 뭐 이렇게 잘 준비되고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짠 하고 만나서 좋은 창업가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굉장히 우연이 섞인 만남인 것 같아서 더 놀랍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업가들에게 이런저런 걸 연결시켜줘서 가능성을 만들어 준 것도 대단하긴 하네요. 그 뭐 국장님 저희 회사 초창기 때부터 봐서 알겠지만 저희 회사 굉장히 사실은 운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투자했던 팀들도 대부분 저희 또래 30대 친구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굉장히 우연히 많이 겹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나타나고, 저희를 도와주는 곳이 나타나고, 저희가 투자를 했던 기업을 도와주는 곳이 잘 나타나는데, 어, 제가 조금 잘난 체를 해보자고 하면은, 100% 우연 없습니다. 다들 그만큼 그 우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연이 더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예, 뭔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우연도 그냥 모르고 넘어갔겠죠. 혹은 뭐, 우연이라고 치지만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 주변에 또 힘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미리 준비된 게 없었다면, 또, 뭐 반쪽짜리 성공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시티라는 이름으로 진주편을 하고 있는데, 시리즈 벤처스 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주 많이 관심 두고 있으십니까? 진주 관심 두고 있죠. 왜냐고 하면은 저희 펀드에 제일 많이 출자를 해주는 것이 경남도이고 경남도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서쪽에 있는 경남 늘 이야기해요.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진주이고, 진주도 뭐 세라믹도 있고, 경상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포업을 하는데, 진주 사실은 투자사 관점으로 굉장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시작, 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은 사실은 경남의 메인이라서 창원은 잘 되죠. 사실은 특별시로 뭐 따로 돼 있고, 김해는 사실은 창원이랑 부산 중간에서 부산이랑도 협업하고 창원이랑도 협업을 하는데 잘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제일 서쪽에는 진주는 혁신 도시도 있고 뭘 하지만 사실은 좀 힘든 게 사실. 어떤 게 제일 부족한가요? 경남에서의 서쪽 진주는 뭐 위치적인 거야 뭐 어디 붙어 있어든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제일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창업해서 관련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진주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관련해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창업 관련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기획은 하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초기에 부산을 보 부산도 사실은 센탑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팁스타운을 모티브로 한 거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작은 펀드들이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진주는 사실은 뭐 펀드로도 따지면 작년에 처음 아마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는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출자 사업도 이번에 한번 해봤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창업 관련 인식이 좀 높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변도 많이 확대돼 있잖아. 그게 막 창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건 프로그램이 되었건 뭔가 많아야 돼. 그러한 것들이 좀 그러한 사실은 바닥에는 항상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절대적 인구가 작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뭔가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나와야 되는데 인구 자체도 좀 작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근데 강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여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거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뭔가 진주시만의 엣지 있는 하나의 무기라도 스타트업 관련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뭐 이제 막 시작하거나 부족한 곳은 오히려 이 엑셀러레이터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 대표님께서 부산에 있으시다가 창원으로 넘어온 것도 어떤 기회를 보고 이제 오신 건데, 이렇게 막 시작하는 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어떠한 엑셀러레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엑셀레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간이잖아요. 엑셀레이터는 돈을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부산도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센탑이라는 그 공간이 생기면서 그쪽에 지자체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만드니까 그거를 수행할 거기에 맞는 용역 사업이 나오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생겨요. 또 출자 사업도 다양하게 부산시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출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펀드를 결성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사실은 진주에 먹거리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먹거리를 찾아서 엑셀러레이터도 올 거고 스타트업도 올 거고 할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지자체가 됐건 뭐 아니면은 뭐 진주에 있는 대기업이 됐건 좀 판을 깔아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라 그러면 뭐 창업 지원을 도움받을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예산 혹은 뭐 그런 지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기에 너무 창업에 리소스가,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진주는 어떤 영역에 관심을 두고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투자의 분야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 뭐 아, 내가 진주 가게 되면 어떤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결국에는 스타트업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산업 생태계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로 본다고 하면은 경상국대 같은 경우에 결국엔 진주에 있는 대학이고 경남에서도 꽤 연주, 거의 뭐 1, 2등 하는 국립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상대가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병원도 가지고 있고, 화학 쪽도 경상대가 강합니다. 그리고 농식품 쪽도 경상대가 강하거든요. 그러한 곳에 대학이 강한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엑셀레이팅을 좀 해볼 필요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서울, 부산처럼 인프라가 많은 게 아니까 잘하는 곳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 우주 쪽으로 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는 항상 항공우주의 메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항공우주를 특화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항공우주 쪽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방산 항공우주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 펀드도 따로 만들어지고 뭐 우주청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주가 나름 다른 지역과 색깔 있게 뭔가를 추진했을 때 그냥 창업 생태계 저변을 넓히겠습니다라고 던지는 것보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주 특화된 리소스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진주 갔을 때 그래도 아, 창업의 먹거리라고 하면 이제 기술이고 기술의 그 가장 상용화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세라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맞아요. 세라믹 기술원이 있길래 저는 되게 와 여기 기반에서 기업들 투자도 많이 받고 성장 많이 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세라믹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세라믹 기술원이 창업 관련해서 업무를 굉장히 진주 쪽에서 메인으로 잡고 활발하게 잡고, 실제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구소들 중심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그 창업에 대한 소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라믹 기술원 에서 했던 것 중에 창업 관련 투자를 못 받았던 문제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리고 제조업 관련 투자를 어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안 했어요. 이 제조업 투자를 요즘 이제 제조업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진주라는 외진 곳에서 세라믹을 비즈니스로 세라믹이 굉장히 또 오래된 기술 그리고 제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좀 창업 그 투자에 대해서 소외받았었는데, 그 세라믹 기술에서 작년에 소개해준 PAP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 그 알루미늄을 하는 팀인데, 이 팀 투자 많이 받았고, 한투한테도 투자 받고, 부산대한테도 투자 받고, 연세대 투자도 받았고, 최근에 뭐 IBK, 인포뱅크 굉장히 투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제조업 투자가 2022년부터 활발하게 했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물들이 진주까지도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 안 됐다는 것에 너무 좀 실망하지 말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라믹이 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젊은 창업자가 있었으면 훨씬 투자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투자사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한다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는 심사역과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젊은 창업가, 그리고 투자 생태를 아는 창업가들이 좀 많이 나오면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세라믹 기술이나 혹은 지금 이제 진주에서 밀고 있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구 경력이 꽤 있고 그쪽 산업 영역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접근해야 될 아이템이다 보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게 투자가 됐든 대출이 됐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사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썩 포지티브한 태도로 받지를 않으셔서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어, 창원 같은 경우에 뭐 LG라든지 볼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강소기업, 그냥 상장사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원들 중에서 회사가 이제 솔직히 말해 자기가 했던 연구 프로젝트 인정을 안 해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면 거기서 나름 좀 애고가 높은 친구들이 보통은 사회에 불만 많은 애들이 창업을 다 그냥 내가 창업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주는 그런 좀 신입 채용도 조금 약했나 봐.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없어. 그거를 내가 이렇게 깃발 잡고 하려는 애들이 좀 많이 없어.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그러게요. 좀 네. 많이 신규를 채용을 하든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게 결국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가 정신을 좀 투여를 해야 돼. 학교에서도 어, 창업 캠프를 연다고 하든지 창업 관련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이게 좀 정보를 좀 줘야 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막상 경남 지역을 따지면 손에 꼽잖아요. 뭐 7개라고는 하는데, 그중에 뭐 기관형, 그러니까 공공형 엑셀러레이터 제외하면 민간으로 활동하는 곳이 한 서너 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뭐, 물론 제일 잘 나가는 게 시드벤처스이긴 합니다. 네, 지역에 관심 있어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지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뭔가 뭘 좀 이렇게 나름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할 텐데, 어떤 좀 준비를 잘 해야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뭐 얼마 전에 DSC 회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벤처 쪽 그리고 엑셀레이터는 진짜 로컬 비즈니스이거든. 그냥 뭐 요즘 말로 단순히 그냥 그 사업비 때문에 찍먹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에 안착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상주 인력을 두고 상주 인력을 안 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오히려 상주했던 것보다 더 자주 그 지역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해야지 2배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가짐은 내가 진짜 그 지역에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하나가.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지난번 저희 그 엑셀레이터 대상으로에서도 한번 강의했었을 때 이야기했던 건데 엑셀러레이터 본인 엑셀러레이터 본인 회사만의 핵심 코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타트업한테도 항상 조언을 하잖아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창업자 출신도 아니고 뭐 경영 컨설팅 출신도 아니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돈 인력 모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그냥 특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엑셀레이터가 하면은 본인만의 뭔가 특화할 수 있는 무기가 꼭 하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네. 갖출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물론 뭐 각자 이제 나름의 특화된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의 창업가들 혹은 지역에서 시켜줄 수 있는 여러 자원들, 이것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남에서 특별히 좀 하고 있는 이런 이 창업 생태계를 위한 소통 활동들이 있나요? 뭐, 시드벤처스가 꼭 아니더라도 그 외부에서 이런 활동도 여기서 하니까 와서 한번 보시면 좋다, 참여하면 좋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에 계속 상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지역에 계속 있으면은 그런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창업 관련 예산이 많고 행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사실은. 잘 모르는데. 창경에서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콘 프로젝트도 하고 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창업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창업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로 보면은 경남 창경에서 하고 있고, 창원으로 특화해서 보면은 전기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로 가면 세라믹에서 하고 있고, 남동발전도 사내벤처분이 하고 있거든요. 각 창업 관련 상주하면서 그러한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면은 사실은 지역에서 부를 수 있는 전문가 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행사를 또 많이 하거든요. 항상 자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하다못해 지금 8월 24일 날 그 창원에서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동남권 센터에서 맥주 파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있어. 근데 지역이 있어야지 말아. 네, 네, 그러게요. 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있어, 다 있어. 네. 우리 그리고 하다 아주 엑셀 뭐, 협회에서도 막 하잖아요. 창원에 와가지고 뭐,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네, 하는데 모르잖아. 소소하게. 사실은. 네,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두고 지역에 가겠다고 생각하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 가서 명함 교환하고 우리 회사 뭐 하는지 소개하고 뭐 평가가 됐던 경진대회가 됐던 멘토링이 됐던 많이 초대해 준다고 하면서 멀어도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 또 초대해 도 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역은 더 쉬운 게 부를 수 있는 풀이 작아서 더 쉽게 초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시리즈 벤처스도 지역 중심으로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네. 지금 부울경을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뭐 향후에 이제 시리즈 벤처스가 어떻게 성장할지 거기에 대한 포부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네. 저희 뭐 항상 똑같아요. 저희 이제 로컬 비즈니스 생각하고 부산, 울산, 경남 떠날 생각 없고 특히 경남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코워킹 스페이스도 거의 건물 1, 2층 상가 건물 빼고는 전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지만 전국구 엑셀러레이터라는 좀 이름을 얻고 싶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중심이 경남에 몰리게끔. 네네. 알겠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어지면 초대해 주십시오. 저희도 네네. 그렇게 명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놓든 꽃다발을 걸어놓든 뭔가 하나 걸어놔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늦게까지 금요일 오후인데 네,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대표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첫 번째 진주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이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첫 번째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대면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세션을 세 개를 나눠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또 풍성하게 잘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지역 생태계에 또 찾아갈 겁니다. 찾아간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모셔서 이런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꾸준히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 하면 돈이 몰리는 수도권도 좋지만 창업가들이 있는 좋은 그 진주와 보석이 될 수 있는 창업가들이 있는 지역 생태계에 많이 좀 네, 정보도 전달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연결점에 저희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까지 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